먼저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액체나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체잖아요. 흐를 수가 없죠. 액체와 기체와 같은 것을 유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는 기체보다는 이제 액체를 소재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의 정의냐? 밀도는 사실은 질량이에요. 제 몸의 질량.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제 몸 전체의 질량이 아니고요. 제 몸의 부피 1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몸 질량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의 로망인 질량 50kg이거든요. 자, 그거는 저의 부피 전체가 50kg인 거고 제 몸 중에서 이렇게 1세제곱미터의 부피만큼 떼어서 저의 질량을 재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체에서는 이 밀도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물을 요만큼 떼가지고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흐르다 보니까 형태가 없고. 그래서 이 유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량보다는 밀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도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로라고 부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로, 라틴어 로우고요. 로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입니다. 밀도의 기호. 자, 정의로부터 우리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네, 공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밀도 로는 자, A하고 B의 밀도를 재고 싶어요.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기준은 부피죠. 1세제곱미터로 맞춰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에 옵니까? 분모에 오죠. 부피를 뭐라고 합니까? 볼륨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볼륨 있다. 저 사람 부피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볼륨, 부피의 기호는 V로 씁니다. 물론 우리 전기 에너지, 전기 회로에서의 대문자 V는 볼티지의 기호였는데 이 유체 역학이라고 부르거든요. V는 부피, 볼륨을 의미합니다. 질량은 잘 알고 계시죠? 자, A, B의 똑같이 부피를 1세제곱미터로 정해놓고 누가 더 질량이 많이 나가는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 비교량, 질량은 매스, 우리가 대단원 1단원 때부터 써왔던 소문자 M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질량, 킬로그램, 나누기 부피, 세제곱미터. 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밀도가 3kg 미터 3kg 퍼 세제곱미터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분모에는 1이 생략된 거니까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 3k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밀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로로 표현해요. 그리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따라서 액체와 같은 경우 밀도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물의 밀도를 1로 놓고 이제 뭐 기름의 밀도 0.8, 모의 밀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피는 그릇에 담으면 되잖아요. 우유 한 팩이 250ml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체의 경우에는 밀도를 알고 있고 부피는 측정하기가 쉬워요. 질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유체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것이 질량인 거죠. 구태여 질량에 재지 않아도 유체의 경우에는 로 V가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압력입니다. 자, 압력은 우리 나중에 기체에 관련된 역학도 배울 거거든요. 그것을 열역학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레셔. 그래서 기호로는 이니셜 P로 씁니다. 대문자 P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름에서 력이에요. 력. 무슨 역자겠어요? 힘력자겠죠? 그러니까 압력은 뭐냐? 힘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표면이 있고요. 이 지표면에 코끼리 발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코끼리 발의 단면적이 2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코끼리가 지면을 100뉴턴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발 전체가 이 지면을 눌러서 이 지면 전체가 받는 힘이 100뉴턴이에요.
근데 압력은 뭐냐? 1제곱미터에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2제곱미터에 100N의 힘이 작용하니까 1제곱미터에는 얼마의 힘이 작용하겠어요? 50N 작용하겠죠? 바로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힘이 뭐라고요, 여러분? 압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공식 만들어 볼까요? 위에서 밀도 공식 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압력 P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단면적, 즉 면적을 1제곱미터로 맞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기준인데 우리 면적은 이제 앞으로 대문자 A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재는 S로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대문자 A로 사용을 할 테니까 자, A로 제가 나타나면 이것은 무엇의 기호이다? 면적의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하는 힘, 1제곱미터에 어떻게 큰 힘이 누가 작용하느냐? 바로 힘이 비교량이죠. 힘은 우리 뭐라고 써요? force F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단위도 알 수 있죠. 힘, 뉴턴 나누기 면적 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것이 바로 압력의 단위예요. 자, 그리고 요것은 이 유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학자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도 남기셨죠. 그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이 단위를 그대로 PA라고 쓰고 파스칼로 읽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리에서는 파스칼보다는 뉴턴 퍼 제곱미터로 쓰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데서는 이 파스칼로 쓰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동일한 단위이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액체와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유체거든요. 그럼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체의 밀도가 로예요. 이만큼 담겨져 있죠. 그런데 물이라고 가정할게요. 수면으로부터 H만큼 되는 지점, 요 지점에 이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유체의 압력, P는 유체의 밀도, 중력 가속도, 그리고 깊이예요. rho gH예요. rho gH.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rho gH, rho gH. 예, rho gH입니다. 저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는 제가 공식을 유도해 드리겠지만 결국 뭐냐면 같은 유체일 경우 유체의 압력은 뭐예요? H하고 상관있죠?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워있어요. 여러분들 배 위에 뭐가 있나요? 물덩어리가 있어요. 이 물덩어리가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왜? 물에도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중력권에 있으니까? 그렇죠. 중력이 이 물을 아래로 잡아 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덩어리, 이걸 보통 우리 물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 기둥이 여러분들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유체가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그 압력의 크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rho gH.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왜 rho gH인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릇에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점, 즉 표면으로부터 H만큼 깊은 지점에 작용하는 이 유체의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죠. 얼마에 작용하는?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그래서 제가 요만큼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 지점에서 받는 압력. 그럼 뭐예요? 단면적은 그대로 이제 A 쓰면 되고요. 힘이 바로 뭐냐? 이만큼의 물 기둥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이만큼의 물 기둥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은 중력 가속도 mg가 되겠죠. 아, 그래서 유체의 압력에 중력 가속도 g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눈치채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놀이예요. 자, A 쓰고요. 질량인데요. 우리 밀도가 어떻게 됐죠? 밀도가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유체의 질량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M을 로 V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가 바로 뭐냐면 요만큼 물기둥의 부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력 가속도. 여기까지도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분모도 면적 A 놓고요. 로 그대로 놓고요. 부피죠. 자, 원기둥이죠. 원기둥에서의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부피를 또 뭘로 바꾸냐? A 곱하기 H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여기까지 하니까 A가 사라집니다. 면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게 오로지 뭡니까, 여러분? 로 순서만 바뀌었죠? GH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론을 외우셔야죠.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같은 부피당 질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유체일수록 압력도 커요. 중력 가속도는 뭐 어떤 유체이든지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일정하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H가 뭐예요? 같은 유체일 경우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면 이 잠수함도 최고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하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잠수함 위에 있는 물기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제 잠수함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자,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 자, 불러보세요. 로, G, H. 자, 유체니까 유체의 밀도,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의 한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비닐 장갑 있잖아요. 엄마들 일회용 요리하실 때 그거 끼고 이렇게 물속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한쪽만 비닐 장갑에 찌그러지나요? 아니죠. 물에 넣자마자 모든 방향의 비닐 장갑이 제 손에 탁 밀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기하게도 유체는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배에만 압력을 느껴요? 뭐 허벅지에만 압력을 느껴요? 아니거든요. 모든 방향의 수압을 다 느낍니다. 이게 유체 압력의 커다란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지점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체에서 요 지점을 Q라고 할게요. 자, 그럼 P와 Q 중 어느 지점에서 압력이 클까요? 유체의 압력은 로 GH인데 같은 종류의 유체라면 밀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H, 즉 깊이가 큰 P점의 압력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유체의 압력은 끝난 겁니다.